아그네스 시술은 피지선을 파괴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후 하루 이틀 뒤에는 이렇게 농포가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런 농포를 방치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수환입니다. 코피지와 블랙헤드로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요. 코피지와 블랙헤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아그네스입니다. 짠! 이게 아그네스죠. 이 네. 기계를 아그네스라고 부르는데 이 아그네스가 어떤 시술이고 어떤 원리로 블랙헤드와 코피지에 효과적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그네스는 당극성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인데 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끝에 바늘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이 바늘을 삽입한 후에 고주파를 쏘게 되면 안에서 고주파가 해당 위치에 있는 피지샘을 파괴시키는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모공 하나하나에 찔러서 피지샘이 염증이 생긴 후에 그 부분에 피지샘이 기능을 상실하게 돼서 블랙헤드가 줄어드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늘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확대해서 보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선을 기준으로 색깔이 다른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앞쪽 부분만 전기가 통하는 비절연 부위고요. 이 뒤쪽으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부위예요. 그래서 피부 겉면에는 화상을 입지 않고 아래쪽에서만 전기가 통해서 피지샘 구조물이 파괴되는 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그네스 이 블랙헤드용 니들은 일반적인 여드름용 아그네스 니들과는 모양이 다르게 생겼는데 끌어올라온 피지에 의해서 피부 겉면에 미세한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이 공간이 있는 게 바로 아그네스 블랙헤드용 니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코피지 혹은 블랙헤드에 치료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죠. 네. 저희가 보통 UV 사진을 찍으면 UV 사진에서 코 피지들이 형광으로 약간 밝게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아그네스 시술을 3회 하고 나서 우측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형광이 보이는 부위가 훨씬 더 줄어들었는데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아그네스를 이분은 총 5회를 진행하였고 맨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시술 전 사진이고 중간은 아그네스 시술 3회차 때 맨 마지막 사진은 아그네스 시술 5회차 때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주변 나비존의 형광은 그대로 있는 반면에 코 중앙을 보시면 점차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도 실제로 느끼시기에 블랙헤드가 많이 감소해서 생활하기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전에 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3회 혹은 뭐 5회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횟수가 정해지나요? 이 아그네스 시술을 한다고 해도 한 번만으로 블랙헤드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쵸? 여러 번을 반복해서 점차적으로 피지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시술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 하면은 블랙헤드가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남성분 같이 이제 피지 분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 5회를 추천드려서 5회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도 피지 분비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술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이제 아그네스를 하러 오신 분들은 이제 시술 과정이 어떻게 되죠? 먼저 시술 전에 UV 촬영을 해서 피지 분비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고 통증이 있는 시술이다 보니까 마취 연고를 30분가량 도포하고 나서 시술을 하고요. 시술할 때도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총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통증은 어떨까요? 좀 심할까요? 보통 그냥 잘 받으시는데 약간 네. 통증이 예민하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약간 살짝 눈물이 보이는 정도? 맞아요. 네. 이게 살짝 이렇게 따끔따끔한 게 한 번에 팍 아픈 게 아니라 계속 한 뭐 100번 이상 따끔따끔하니까 그 통증이 누적돼서 네. 여기는 약간 눈물이 살짝 흐르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하실 때 아주 아프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 치료 횟수 간 간격은 한 어느 정도 두시나요? 일반적으로 크게 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 4주 뒤에 내원하셨을 때 홍반이나 염증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한 2주 정도 더 밀어보고요. 2주 뒤에도 좀 부족하다 하면은 그냥 2주 정도 더 밀어서 4주에서 8주 정도 간격으로 하는데 보통은 크게 문제가 없으셔서 4주 간격으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코 모공이 한 실제로는 한 몇백 개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한 예를 들어서 5, 600개가 있다면 그거를 다 치료하게 되나요? 5, 600개를 다 치료하진 않고요. 이 양쪽 콧볼과 가운데 부분 그리고 이 아래쪽 면에 또 그쵸, 피지가 많이 맞아요. 발달한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그네스를 하고 났을 때 시술 후 주의사항이나 뭐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아그네스 시술은 피지선을 파괴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후 하루 이틀 뒤에는 이렇게 농포가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런 농포를 방치하게 되면 모공이 넓어지거나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시술 후 하루 이틀 뒤에는 병원에 내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그 시술한 다음에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오게 됐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죠? 여기 있는 농포들이 보통은 파괴된 피지선들의 찌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압출을 해야 하고 고주파로 멜팅 관리를 해서 모공이 넓어지거나 흉터가 생기는 거를 좀 더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날 좀 집이 멀거나 뭐 다음 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바르는 약을 처방해 드려서 최대한 상처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크게 문제 없이 회복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원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리고 이 사진은 시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난 사진인데요. 시술 후 일주일 뒤까지 이렇게 딱지나 붉음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서 시술 후 일주일 뒤까지는 일상생활에 약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블랙헤드나 코피지로 인해서 아그네스 시술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뭐 해주실 마지막 한마디가 있을까요? 이 아그네스 시술이 모공 하나하나를 찌르는 시술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시술이에요. 그렇죠, 예. 네. 무엇보다 꼼꼼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불편감이 일주일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스케줄을 고려해보고 시술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피지와 블랙헤드를 치료하는 아그네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다음번에도 좋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